도형의 방정식 2인데 도형의 방정식 2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개념을 좀 설명할 거야. 근데 너네 개념 들은 지가 좀 오래됐다고 들었거든? 맞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좀 개념을 좀 깊게 설명할게. 그래서 잘 좀 듣고요. 대신 평면 좌표는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좀 대충 설명할 거야. 왜냐면 솔직히 별거 없는 거 알잖아, 맞지? 그래서 보면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거야.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도형이 있어.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이 일직선으로 있으면 선인 거고 그 점이 포물선으로 이루면 2차 함수인 거고 그 원이 원 모양을 이루면 원의 방정식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도형이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할 때 임의의 점,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런 점들의 x, y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구해내면 그게 x도 1차, y도 1차면 직선, x도 2차, y도 2차면 원, x는 2차, y는 1차면 뭐 포물선, 2차 함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의 관계를 구해내는 게 결국 우리의 목적이거든. 도형의 방정식은. 이게 정확한 도형의 방정식의 정의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네 그 막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혹시 기억나나? 그 원에서도 많이 나와.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을 2대1로 만드는 점들의 집합. 뭐 예를 들어 얘를 2대1로 만드는 점이 꼭 여기 이렇게 2대1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2대1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 뭐 예를 들어 2대1로 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2대1로 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면 이걸 모으면 막 이런 점이 뭐 이런 원이 나오지 않냐? 그걸 우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자취도 마찬가지로 x, y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알아내면 원 모양이면 원방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의 의미가 다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원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x, y의 관계를 구해내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 하나랑 반지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럼 내가 이 x, y의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거든. 혹시 문자로 보면 좀 너무 어려우면 숫자로 한번 보면 예를 들어 2, 3이라는 점이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린 요 위에 있는 점 x, y는 항상 어떤 관계를 이룰 거냐면 x, y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항상 원의 중심에서 그 x, y까지의 거리는 3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x, y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얼마다? 3이다 라고 이걸 구한 게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지, 맞지? 근데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양쪽에다가 제곱을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심좌표가 2, 3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a, b로 중심좌표가 뭔지 모를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식을 세워보면 똑같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r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r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형 형태를 보고 항상 뭘 느껴야 되냐면 중심좌표가 a, b고요. 반지름은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거야. r입니다 라고 바로 구해낼 줄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식을 보면 이런 식을 보고 나서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맞지? 그 요령은 뭐야?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x값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y값에다가 얘가 r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얼마다? 3이다 라고 거꾸로 구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우리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 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원을 꼭 굳이 그리지 않아도 중심좌표가 3,2고요. 반지름이 5래. 그럼 바로 원방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x-3의 제곱, 완전 제곱. x좌표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 그다음 y좌표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에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항상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우리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있으면 당연히 일반형도 있겠죠? 그치?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전개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9 플러스 4 하니까 얼마냐? 13? 근데 25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불러줄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거야. 우리가 x도 1차, y도 1차면 직선의 방정식인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봤을 때 x도 2차, y도 2차잖아? 아, 그럼 걔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좌표를 바로 알아내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린 얘를 이렇게 바꾸는 법도 물론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x도 2차, y도 2차가 보면 이 새끼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요 x에 있는 개수랑 요 y에 있는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x에 있는 개수랑 y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좀 다르잖아? 그럼 얘는 막 그려보면 막 타원 모양이 나와.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거나. 혹은 막 쌍곡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방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혹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기하와 벡터라는 걸 배워. 기백이라고 하면서. 수학을 좋아하죠, 우리는? 아닌가요? 수학을 좋아하시죠? 그럼 그때 가서 물어봐. 알겠지? 기백에서 배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무조건 원방은 항상 x계수랑 y계수랑 똑같아야 돼. 얘가 2면 얘도 2여야 돼. 쌤 1, 1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양쪽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는 둘이 똑같아야 된다. 알겠지? 부호가 달라도 되나요? 부호 다르면 또 안 돼. 부호도 똑같아야 돼. 알겠지? 요것만 그냥 주의해주면 돼. 왜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럴 때만 원이 나와요 라고 해주면 돼. 그냥. 알겠지? 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책에 이제 나와 있어.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이제 표준형 이렇게 나와 있고, 중심좌표 이거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 일반형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일반형에서 중심좌표를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 다음 반지름을 빠르게 구하는 공식이 있어. 솔직히 중심좌표를 빠르게 구하는 공식은 외울만해. 할만하거든. 근데 이 반지름을 빠르게 구하는 공식은 솔직히 몰라도 돼. 외우지 마. 외우기가 더러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 너네한테 x제곱 플러스 보통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나와 있대. 어떤 x도 2차, y도 2차인 이런 방정식이 있대.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가 뭐고 반지름이 뭐냐고 물으면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중심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였냐면 x에 관한 완전제곱 플러스 y에 관한 완전제곱이 항상. 그래서 x에 관한 완전제곱 할 거니까 x를 완전제곱 만든다고 생각해봐. 요령이. 그럼 x제곱 플러스 4x가 있으면 분명히 상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이지 않겠냐? 그치? 그래야 x에 관한 완전제곱이 될 거 아니야. 물론 여기다 플러스 4를 마음대로 해준 건데요. 그럼 나중에 우변에다 플러스 4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y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랑 지금 보면 y-1의 전체의 제곱이 되지 않겠냐?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상수는 안 썼으니까 이 상수를 넘겨 뒤로.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칙이 끝난 게 아니라 요건 내가 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분명히 플러스 4를 추가시킨 거 맞잖아. 그래서 그게 상수의 제곱이야.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의 제곱을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돼. 그럼 요게 마지막 여기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계산하면 얼마야?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면 이 새끼는 항상 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 근데 원이 안 될 때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쌤 방금 얘도 1차고 얘도 2차고 2차 개수 똑같으면 무조건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요렇게 바뀌었을 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 얘를 막 이항시켜서 상수를 막 만들었는데 여기 상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반지름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럼 불가능한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지름 여기 자리가 0이면 그건 원이 아니라 그냥 점이 나올 거야. 점. 알겠지? 반지름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r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2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단 커야 된다는 걸 신경을 써줘야 돼. 알겠지?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어. 이 원이 되도록 하는 뭐 조건, 이 원이 되도록 하는 뭐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뒤에 있는 r제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거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요. 솔직히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몇 번 연습해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이게 원방에 대한 기본이고요. 원방에서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여기 많이 없긴 한데 내가 개념을 좀 설명하자면, 원방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다음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하여, 다음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하여, 다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그럴 때는 여기에 개념이 없는 것처럼 솔직히 그건 문제 유형이야.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 원방에서 솔직히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안 그리고 풀라 그래. 원방은 내가 직방은 솔직히 그림 안 그려도 좀 이해가 가거든. 근데 원방은 진짜 그림을 안 그리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잘 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 x축에 접하면서 중심좌표가 3,2인 원을 구해달래. 근데 아까 얘기했겠지만 내가 원방을 구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반지름을 안 알려줬어. 근데 x축에 접하고 3,2를 중심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좀 그림을 느낌을 좀 그려봐. 중심이 어디냐면 3,2여야 되고요. 그 다음 x축에 접하려면 원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럼 반지름이 얼마겠냐 당연히 2겠네. 2겠죠 높이가. 그치? 그래서 반지름 2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막 이런 얘기가 있어.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 y축에 접하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알겠죠? 꼭 그림을 그려봐. 알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바로 솔직히 이해가 갈 거 아니야. 반지름이 여기에 만나는 거니까 2다라는 걸. 맞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좀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주면 되고요. 다음 여기 보면 원과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행한다. 그 다음 일치한다가 있었지. 맞지? 근데 물론 한 점에서 만날 때 좀 특이한 경우가 수직인 경우. 수직인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배웠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이 원에도 위치 관계가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있었어. 아마 내가 볼 때 문제 있을 수도 있어.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원과 원의 위치 관계랑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 얘는 지금은 안 배워. 근데 요걸 이해하면 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잠깐 요걸 설명해 줄게.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이랑 직선을 그렸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렸을 때 너무 크게 그렸네.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한 점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야. 아예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가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 이 생각 드는 거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 하면 니네 혹시 무슨 생각 드냐? 뭐라고? 뭐 안 들려. 누가 웅얼웅얼 대는데? 판별식 D가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 실제로 맞아. 얘가 2차식이잖아. 원방은 분명히 2차식일 거야. 그 다음 직선은 1차일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분명히 y 대신 y는 뭐라고 바꿔가지고 연립하면 x의 하나씩 만들 수 있지. 그럼 x의 하나 2차가 나오겠지. 그럼 그 2차식에 대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판별식 D가 0이면 교점이 1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다라고 실제로 풀면 돼. 근데 그거는 이 개수들이 좀 완벽할 때만 좀 편할 거야. 이 개수들이 보통 미지수로 많이 줄 거거든. 막 여기 ax 플러스 by 막 이렇게 하고 막 더럽게 줄 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럼 그럴 때는 당연히 뭘 이용하는 게 좋냐면 더 귀찮긴 하지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 근데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는 건 우리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물론 얘랑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도 물론 맞아. 그렇게 해도 충분히 풀려 분명히. 근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원의 중심좌표랑 내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지. 그지? 우리 이 직선의 식 알려주고 이 원의 중심 알려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얘를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 D는 이 원 자체의 반지름 R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D가 더 크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는 요걸로 솔직히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얘는 진짜 좀 풀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 요걸로 하면 식이 더러워서. 그래서 요게 좀 더 오히려 좀 편하지 않나. 물론 시작은 더럽지만 이게 오히려 좀 생각이 좀 편하지 않나 싶어. 그래서 요 방법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야?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랑 R이랑 어때야 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이 있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오히려 반지름 R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또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아 무조건 안 만나면 D가 더 커야 되고 두 점에서 만나면 R이 더 커야 되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나도 솔직히 몰라. 나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봐.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알려줄 거야. 혹은 이 관계를 알려줄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봐. 제발. 알겠지? 그림 그려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그냥 풀면 돼. 알겠지? 너무 외운다는 것보다 그냥 이해를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해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과 직선 관계다. 그럼 원과 원과의 관계는 뭐냐면 이거야. 원과 원의 관계는 진짜 엄청 다양한데 그냥 몇 개만 설명할게. 두 원이 안 만난대.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지금 내가 니네 한번 설명만 해볼게. 두 원이 안 만난다라는 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좌표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이거야. 그때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얘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D는 R1 플러스 R2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돼. 그러니까 이런 원과 원의 위치 관계야. 그럼 만약에 원과 원에 만난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같아지면 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솔직히 교육과정 외라서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의 관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걸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혹시 나오면 내가 설명할 때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아마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만 잘 신경 써주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은 나는 항상 이렇게 할 거다. 어딨어? 얘는 판별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얘는 안 써있네? 얘는 나처럼 안 하네? 아니야, 여기 옆에 있어? 참고라고? 아 여기 있네? 그래서 난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난 풀 거니까 물론 뭐 니네 마음대로 솔직히 위에 거 풀어도 뭐라고는 안 할 건데 이 방법을 해보는 게 원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솔직히 원방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솔직히 이게 메인이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위치관계 이 두 개가 솔직히 원방의 메인인데 이 두 개 갖고 다 푸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접선 어떤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유형이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가 뭐냐면 원 위에 한 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 세 번째가 주어지면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의 한 점.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설명을 해줄게. 얘는 좀 중요해서 한번 예시도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이 좀 편하게 가자. 형이야 얘 중심좌표 볼까? 2,0 0,0 그치? 얘는 x가 개수가 없으니까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마치 상수가 없으니까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2인 원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얘 중심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그럼 이 원 위에 예를 들어 1,3에서 아니 1,√3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원이 대충 어떻게 생긴 거야? 중심이 0,0이고 원 저도 못 그리네. 아닌가? 잘 그리나?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이 있대. 그치? 이 원에 1,√3인 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1,√3 이 점 맞지? 이 점에서 뭐? 접선을 구해달래. 이걸 구해달래.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원에 대한.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볼게. 항상 요거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원 위에 한 점을 알려줬지. 그럼 이 원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이 접선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올까? 니네 왜 그래? 원 위에 접점 이거 원 위에 원 위에 점 하나 알려줬어. 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 구하라면 몇 개야? 한 개지. 씨, 왜 뭐야?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럴 수 있어. 얘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알겠지? 그럼 내가 요 점이 지금 1,√3인 거 알잖아. 그지? 그럼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한 점과 기울기 알아야지, 맞지? 그럼 난 점 알았으니까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원의 중심좌표가 0,0인 거 안다며? 그지? 그럼 니네 이 0,0과 이 접점까지 연결한 이 선은 항상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는 거 알지? 이건 뭐 중3 때 배운 내용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루트 3이니까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네? 그지? 그럼 얘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역수치한 다음 부호 바꾸니까 너무 유리하까지 하지 마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지? 그 다음 뭐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거야.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을 알려줄 때 그 접선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올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은 뭐라고 해요?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요걸 이용해서 좀 풀 거야. 원의 중심이랑 이 접점은 접선이랑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이용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지? 일단 이게 첫 번째. 물론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근데 이게 더 편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알려줄게.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럼 이번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원이 있대. 또 원이 있대.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을 9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번엔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놈의 기울기가 2래.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말 그대로 그냥 기울기가 2인 거 대충 그려봐. 이렇게. 그치? 그럼 몇 개 나와? 그치? 얘는 이제 2개 나오겠지. 맞지? 왜? 얘는 기울기가 2일 때 이쪽에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2개가 나올 겁니다. 2개. 2개.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은 2개 나올 거라는 거. 그럼 난 얘도 구하고 얘도 2번 구해야겠네? 그치? 안 그래도 돼. 수학은 존나 완벽한 학문이라서 하나만 뭐라고? 사이비 같다고? 사이비 같다고? 수학이 왜 사이비야?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내가 뭐 예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은 엄청난 완벽한 학문이라서 내가 얘가 기울기가 2라고 놓고 문제를 풀잖아? 근데 알아서 식이 2개잖아? 그럼 알아서 2개가 튀어나와. 만약에 접선이 알아서 3개잖아? 알아서 3개가 튀어나온다? 존나 신기하고 아름다운 학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 새끼들 변질됐잖아 너 때문에 의미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걸 알려줬으니까 우린 지난 한 점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한 점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 기울기가 2니까 그냥 이렇게 두려고. 그럼 얘는 또 2x 플러스 뭐 a, 2x 플러스 c라고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풀린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둘게. 그럼 난 무슨 생각할 거냐? 어쨌든 이 선은 얘랑 접하는 거잖아. 그럼 접한다라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접점까지 수직으로 만날 건데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면 원의 중심좌표 0,2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나오는 빗값을 찾는 거야. 그럼 존나 신기하게도 알아서 2개가 나올 겁니다. 알겠지? 유정아, 얘랑 뭐랑? 0,2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x계수, y계수 제곱하니까 루트 5분의 0,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얼마다? 반지름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넘어가면 b-2의 절대값이 얼마? 3 루트 5가 될 거고요. 분명히 b-2는 뿔마가 될 거니까 답이 2개가 나오겠지. 이거 내가 만든 거라 숫자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줄 거야. 그래서 그때 집어넣으면 알아서 요거 하나 2개가 나올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질 땐 뭐 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아까도 있잖아. 아까 내가 이걸 얘기했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 직선을 구해서 이 직선을 요거 아까 1번 기억해봐. 이거 구할 때 내가 요거 직선 구하려고 요 점이 예를 들어 1, 아까 루트 3이었어. 요거 문제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내가 이거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 풀 수 있어. 이 점을 지나가? 뭐라고 해야 돼? y는 기울기 몰라요? x-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고 얘를 정리할 수 있어. 그러고 이 정리한 다음에 이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다라고 식을 세워도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그냥 기울기 띡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얘 이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냥 기울기 구해버리는 게 편하잖아. 접점 주어지면. 그래서 접점 주어질 때는 그냥 이거 이용한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물론 이렇게 풀어도 풀려. 왜? 맞는 말이잖아. 그지? 어쨌든 맞는 말일 거 아니야.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거. 근데 니네 편한 방법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편하다. 알겠지?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그럼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다라는 건 예를 들어 또 마찬가지로 원방이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좀 간단하게 놓을게. 이 원이랑 외부의 한 점,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 3,5이랑 이런 점이 있대. 그럼 일단 물어볼게. 3,5는 외부에 있는 점이 맞아? 맞지? 왜? 3,5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해. 여기서 팁을 또 알려줄게. 만약에 내가 이런 점을 집어넣었을 때 반지름보다 작잖아? 그럼 내부에 있어. 원 내부에 있는 점이야. 근데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 반지름보다 크지? 그럼 원 외부에 있는 점이야. 솔직히 다 외부에 있는 점만 나올 거거든? 왜냐면 내부에서는 접선을 못 구워. 그치? 내부에서는 접선을 못 구워. 근데 외부에 있는 점만 나올 건데 그냥 혹시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대.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 점에서 외부의 점에 접선을 그려. 그럼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어. 대충 그리자. 중심좌표가 얼마? 0,0. 반지름이 얼마? 3인 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외부의 한 점 어딘가에서 그지? 원 밖에 있는 점인 거 대입해봐서 확인했어. 접선을 그었대. 그럼 접선이 일단 몇 개 생겨? 그치, 얘도 2개 생기지. 얘도 2개 생길 거야. 어떻게? 뭐 대충 이런 느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면 얘는 내가 기울기도 구할 수 없고 그냥 지나는 점만 알고 있어. 맞지?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냐? y는 m에 x-3 플러스 5라고 놔야 돼. 3,5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수직거리일 거 아니야, 항상. 그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r이 되는 거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볼게. 얘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개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5는 0인 거지.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0,0까지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m제곱, 잘 봐야 돼. m제곱 플러스 1 에다 루트. 그지? 0,0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뭐야? 마이너스 3m 플러스 5의 절대값이 얼마다? 반지름 3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는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휴수야 졸리면 일어나.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절대값 하나 루트 하나 있으니까 양쪽을 뭐 해주는 게 좋아? 그치? 제곱을 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곱할게. 그럼 9m제곱 마이너스 15m 아니 미친놈아 30m 플러스 25는요 얘 제곱하면 9지. 그럼 9m제곱 플러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m제곱 사라지네. 9m제곱. 그럼 30m 넘어가면 얼마야? 얼마야? 16? 그럼 m은 얼마야? 1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나눠지지? 안 나눠지지? 맞지? 그럼 뭐야? 첫 번째 y는 15분의 8에 x-3 이거 내가 만든 거랑 숫자가 들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니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왜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분명히 접선이 2개 나오는 거 맞잖아. 그림이. 근데 수학은 아까 존나 신비하다고 존나 아름답다 그러지 않았어? 왜 안 아름다울까? 그지? 이거 왜 m제곱이 사라지게 m이 왜 하나밖에 안 나온 걸까? 저 파리 씨. 문 열어놓을까? 어차피 여기 우리밖에 없네. 왜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걸까? 왜지? 그냥 답 나온 대로 쓰면 돼. 왜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답 나오는데 이것만 쓰면 땡 틀려.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림상. 왜 하나 나온 거야? 아니 요 정도 인재가 없나? 찾지 마십시오. 왜 하나 나온 거야? 아니 2개 나오는 게 맞잖아 그림상 외부의 점인데. 아 Y는 처음 알려줬던 y는 5? y는 5는 뭐야? 이렇게 생겨? 기울기가 얼마인데? 0 아니야? 그 0? 그럼 그때 0이 나와. 근데 비슷했어. 접근이 비슷했어. 뭐야? x는 얼마인 거지? 일부러 그렇게 놨어. 잘 봐. 얘가 x축 y축이면 여기가 여기가 반지름 3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새끼 참 좌표가 얼마야? 3,5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하나 나왔을 거야. 얘는 기울기가 나와. 이거 어딨어? 15분의 8.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없어. 기울기 없는 거잖아.
이건 기울기 0인 거야. 기울기 0은 나와. 0은 계산하면 M0이라고 나와. 0은 기울기 0인 거니까.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 못 구해. 그치?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근데 니네가 생각하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며. 수학은 존나 신비하다며.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가 튀어나와야 되고 승현아 파리 그만 보고. 그래서 이 새끼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 나왔네라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물론 내가 잘못 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아닐까라고 일단 의심해봐야지. 나는 실수 안 하지. 너네 입장을 얘기해 준 거야. 너네가 실수해서 내가 계산 잘못됐나? 다시 계산해봐야지. 그치? 나는 실수 안 해. 난 일부러 이렇게까지 만드는 사람인데. 어쨌든 두 개가 나올 거다. 알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라? 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결국 이용할 거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에이씨.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셨어요. 제대로 써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다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솔직히 요게 다고요. 문제 유형을 좀 보고 나서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할게. 일단 봅시다. 일단 원방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평면좌표 설명할게. 대칭 이동. 그리고 기억을 좀 해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일단 보자. 볼게. 다음 보면 팔이 나갔냐? 몰라? 오케이. 다음 보면 이것의 넓이가 K파이래. 그때 K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겠죠. 맞죠? 그럼 반지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맞지?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8x가 있으니까 딱 봐도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맞지? 나 y제곱 플러스 6i가 있으니까 뭐야? y 플러스 6의 미친놈아 3의 제곱해줄 거고 상수 넘길 거 없으니까 냅두고. 근데 내가 이걸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분명히 플러스 16을 해준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6 하지 말고 그냥 우변에다 16 더하자. 어차피 상수 넘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9를 여기다 더합시다.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다? R제곱이다. 이거 존나 중요해. 니네 이거 맨날 R이라고 해서 반지름 25예요라고 많이 풀어버려. 아니야. R제곱이야. 여기 R제곱. 그럼 반지름이 25가 아니라 반지름은 5인 거니까 넓이는 25파이인 거지. 맞지? 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직선 이것이 원 이거에 접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야 돼.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한대. 아까 얘기했잖아.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 어떤 느낌이야? 원과 직선이 접한대. 그럼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거리 D랑 같아야 된다고. 그치? 물론 여기서 Y는 바꿔가지고 X는 바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해도 돼. 근데 그것도 더러울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 그냥 알겠지?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야? 1,0. 그치? 1,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X계수, Y계수 제곱하니까 루트 5분의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 R이랑 비교했을 때 같아야 접하는 거지. 그치? 반지름 이거라는 거지. 얼마야? 5분의 6 루트 5인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하시죠? 할만하지? 왜? 이건 쉬워서? 아니야. 내가 가르쳐서 그래. 다음 분. 좌표평면 위에 점 3,4를 지나는 블랙라벨 하는 것보다 낫잖아. 다음 이거에서 원점과 거리가 최대인 직선. 다시 3,4를 지나는 직선 중 오케이. 그럼 원점과 거리가 최대? 그럼 생각을 해봐. 3,4가 여기 있다고 해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이랑 거리가 최대로 멀리 떨어진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수직. 그렇지, 수직. 이렇게 수직. 다 또 가네? 여기 그럼 이렇게 돼야지. 여기 얼마야? 0,0? 미친놈아. 3,4? 그럼 얘가 수직인 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x가 3 증가한 동안 y가 4 증가한 기울기 3분의 4죠? 그럼 그거에 역수치한 다음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뭐랑? 이 원 위에 어떤 점 P와 그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거 문제가 두 개 섞였네. 그럼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랑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7,5인 원이 있나 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 대충 이런 원이 있대. 그때 이 파란 원과 이 노란색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만약에 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수직거리니까 항상 요 거리지. 여기 있으면 이런 거리일 거고, 맞지? 그럼 어떨 때가 제일 가깝냐면 여기 제일 가까운 점 요 점이겠죠, 요 점?
그지? 근데 그 점을 구해달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 거리를 구해달라고 말한 거잖아. 그지? 그 점은 몰라도 된대. 그럼 그 거리 어떻게 구해? 그치?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 거기서 반지름 R을 빼버리면 그게 요만큼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면 되지? 아씨. 아니 왜? 할 거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4 곱하면 어떻게 돼? 4y? 나 그렇게 대충 안 하는데? 만약 3x? 플러스 9? 얘도 4 곱해진 거니까 16 잘 해줘야 돼. 넘어가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인 거죠? 그럼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7,5까지 거리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 x계수 y계수 제곱하니까 루트 25네 5분의 7,5 집어넣으면 21 플러스 20 마이너스 25의 절대값 거리니까 항상 얼마입니까? 5분의 16입니까? 5분의 16이래. 그래서 그 거리가 5분의 16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지름 빼줘야 된다 했지? 반지름 빼면 얼마야? 반지름 1이네? 얼마야? 5분의 11이 답인데 그거에다 또 10배 해달래. 근데 나는 20배라고 바꿀 거라고. 알겠지? 아니면 뭐 이 원을 중심좌표를 좀 바꾸든가 뭐 5,7 정도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알겠지? 뭐 그런 문제 될 거 없잖아. 맞지? 그 정도 수준에서 바꿀 거다 이거야. 알겠지? 다음. 그 정도 수준이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만 숫자 바꿀게.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그지?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면 좀 삐뚤어져요. 삐뚤어져. 삐뚤어져? 내 성적이냐? 네 성적이지? 유치해. 다음 보면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이 직선의 두 점 AB에서 만난다. 그때 AB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이게 또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원의 중심좌표를 좀 구해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좀 바꿔보자. 어떻게 돼?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k 넘기고 제곱 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지? 패턴 익숙해지면 이렇게 빨리 풀면 돼. 그래서 원의 중심좌표 알았고 그때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나갔다. 그치? 나갔지? 이 원의 이 직선이랑 이게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잘 봐.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인 거잖아. 현. 그치? 현은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때? 이 현이 이등분 되죠. 여기 AB가.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잘 봐. 이 현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 4래 4. 그럼 여기서 요만큼 길이는 분명히 2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은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걔가 중심까지 연결하면 그건 얼마일 거냐면 반지름인 루트 5-K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하니까 루트 5분의 1,2를 집어넣으면 0이네? 5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너무 대충 했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 1,2 여기다 집어넣으면 2-2니까 사라지잖아. 맞지? 유리화하니까 얼마? 루트 5. 여기 루트 5네.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야? 여기 직각이라 했잖아.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 해야지. 피타고라스. 그럼 뭐야? 이거의 제곱 5-K는 2의 제곱 4 더하기 5의 루트 5의 제곱 5다. K는 얼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뭔 말인지 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5번. 자, 직선 이것과 평행하고 이 원을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K라고 할 때 요거 값 쓰고 달래. 그럼 어떻게 할까? 또 보면 이번에 이거네. 원이 주어졌고 원이랑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누구랑 평행하다고? y는 x 플러스 2랑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야. 몇 개 나와? 2개 나와? 2개 나오죠, 맞죠? 2개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럼 내가 2번 풀어야 되네. 맞지? 아니다. 한 번만 놓고 풀면 알아서 2개가 나온다, 맞지? 근데 2개가 나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아까처럼 뭔가 내가 잘못 구했나 할 수도 있고 때리는 경우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y는 x 플러스 b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직선과 어쨌든 저 원이랑 접해야 되는데 저 원의 중심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겁니까? 3인 거죠. 그죠? 얘 일반형 바꾸면 x-y 플러스 b는 0이라 저 직선 여기 0,0까지 거리가 3 나오는 거 구해볼게.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그냥 b의 절대값이네. 걔가 얼마야? 3. 그럼 절대값 b는? 3루트 2가 되는 건가? 그럼 b는 얼마야? 뿔마 3루트 2지.
근데 그게 y절편인데 그 y절편 어차피 제곱해달라고 했네. 요거의 제곱일 테니까 얼마야? 18인가 봐.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다음 보면 이번엔 뭐야? 0,3에서 이 원액은 접선해. 0,3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외부의 점이야. 이게 진짜 왜 대입을 해봐야 되냐면 진짜 그냥 이 점이 외부의 점인지 내부의 점인지 안 알려주는 놈들이 있어. 가끔 문제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외부의 점인지 원 위의 점인지. 그러니까 집어넣어봐야 돼. 왜냐면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 아까 얘기했지만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진짜 너무 간단해. 그냥 원의 중심이랑 기울기 바로 빡 구해버리면 돼. 그치? 근데 외부의 점이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들어가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무조건 있어. 알겠지? 그래서 0,3을 집어넣으면 외부의 점이래. 그럼 0,3에서 그원내 x축에 그치?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접선.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거지? 안 하시려고요? 어? 아 진짜로 여쭤보는 안 하실 아니? 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3에서 접선 그을 거면 0,3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면 돼? y는 m에 x 플러스 3이다 하면 되나? 그래서 요 직선이랑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1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진짜 계속 강조하는 게 원을 좀 제발 이쁘게 좀 많이 그려봐라. 원을 자주 그려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하나 또 나왔어. 잘 봐. 아닌가? 안 나왔나?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 원이 지금 중심 좌표가 0,0이지. 그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1이 원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접선을 그었어? 0,3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지. 그지? 그럼 걔가 여기 x좌표 만나는 요 점을 x가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겠다 이거잖아. 그거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을 좀 볼까? 우리 요 길이가 이제 3인 거 아네? 요 길이가 얼마야? 1인 거 알잖아. 반지름이니까. 여기 수직이지. 얘도 수직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339.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1 빼니까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되나? 그럼 또 이런 것도 있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339는 2 루트 2 곱하기 여기 전체 x라고 할게. x는 얼마야? 2분의 9 루트 2인가? 아니지. 2 루트 2분의 9인가? 유리하면 얼마야? 9 루트 2인가? 4분의 9 루트인가? 아이씨 근데 더럽네. 그럼 또 뭐 어차피 또 보면 3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요 길이가 나오지 않겠냐? 3 곱하기 여기 y라고 해볼까? 3 곱하기 y는 그러니까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1 곱하기 요거잖아. 1 곱하기 4분의 9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3 없애버리면 y 얼마야? 4분의 3 루트 2네. 그럼 그거의 제곱일 테니까 얼마야? 16분의 9, 2, 18인 거고 거기다가 16배 할 거니까 얼마야? 18인 거지. 에이씨 그냥 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다. 에이씨. 근데 숫자가 좀 더럽네 맞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맞지?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니까. 근데 만약에 니네가 그걸 안 했으면 기울기 m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x절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어. 근데 네가 답이 들어온 거 보면 뭐 씨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다. 다음. 끝이라고? 아니야. 아니 딴 것도 더 볼게요. 왜? 승현이가 뭐 했대? 승현이가? 승현이 뭐 원래 승현이 나 욕 족도 많이 하잖아. 나도. 그래서 뭐? 정민이는 같이 듣고 같이 말하고 같이 나 뭐? 오히려. 그러고 다시 이러죠. 무슨 얘기야? 스토리 올린 거 다 봤어. 에베네트 숙제 너무 많다. 꿀꺽다 이러고. 와 진짜 그런 건 안 했어. 나 숙제 야 숙제는 네가 밀렸으니까 나 많은 진짜 숙제한테라는 얘기 한 번도
특별히 안 진짜? 들어가네. 뭔가 그만 다니고 싶다는 뉘앙스였는데. 야 이거 보자. 야 이렇게 짜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볼게. 다음 보면 직선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이것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두 개래. 그 원의 중심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요거의 값 쓰거든. 잘 봐. y는 x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y는 x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느낌? 그치?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라 이거야, 맞지? 이런 느낌? 뭐 이런 두 가지 느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 이 직선이랑 또 접해야 된대. 근데 이 직선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기울기 얼마냐? 4분의 3. 기울기 일단 양수야. 1보다 좀 작긴 하네. 근데 y절편 얼마야? x에 0 집어넣으면? 3. 맞지? 3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대충 좀 밑에다 할까? 이렇게 생겼나 봐. 그지? 그럼 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이 어떤 원이 있는데 중심이 여기 파란색 위에 있으면서 이 x축, y축에도 동시에 접해야 되고 이 빨간색에도 동시에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가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나? 안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나?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지 않을까? 그지? 이게 두 개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데 또 있을까? 없겠지? x축, y축. 뭐 이거 중심좌표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여기를 a, a라고 할까? 근데 얘를 놓고 알아서 풀면 얘도 알아서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a, a라고 할게. 그럼 얘는 특징이 뭘까? 반지름이 얼마야? a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 빨간색 직선이랑 a, a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a다라고 식이 세우면 a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쟤 중심, 쟤랑 이 a, a까지 거리고 하면 어떻게 돼? 루트 25니까 5분의 a, a 집어넣으면 얼마야?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12의 절대값 씌운 게 얼마다? 반지름 a다. 그치? 뭐 요거 풀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두 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충 느낌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원하는 거 1등급에 있으려나? 그럼 일단 이어서 갈게.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거 빨리 설명하고 그냥 마무리할 거야.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은 솔직히 진짜 설명할 게 없고요. 솔직히 증명을 다 하면 설명할 게 진짜 많긴 하거든. 그것도 한 40분 50분 되는데 그냥 외울게. 평행이동이라는 거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맞지? 2차 함수에서도 평행이동을 많이 해봤고, 맞지? 평행이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첫 번째,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은 총 두 가지가 있어. 점을 이동시키냐, 도형을 이동시키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점을 이동시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도형을 이동시키면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3,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달래. 그럼 그 점이 뭐야? 그치, 6,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왜?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냥 니네가 실제로 생각해도 3,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x축 방향 3만큼 이동해.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이동할 거고, 맞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내려갈 거야. 요즘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에서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6 되고 한 칸, 두 칸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그냥 상식대로 생각하면 돼. 그냥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 2,3을 얘는 x축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 아이씨, 안 어렵네. 그럼 a, b를 이렇게 해볼까? 그럼 a가 얼마일까? 0. 그치? 0을 3만큼 이동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항상 누구를 이동했더니 얘가 됐는지 그것도 잘 확인해야 돼. 맞지? 그래서 얘를 얘만큼 이동하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럼 b 얼마야? 마3. 그래서 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아니 조금 헷갈리는 건데, 뭐 헷갈릴 것도 없지 뭐. 뭐야,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 함수를, 아니 이걸로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점의평행 이동은 그냥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도형은 조금 달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달라는 건 이거 그냥 기억하면 돼. x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y-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 y-1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인가? 그럼 y는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대 1 넘어가서 플러스 10인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이거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 잘 봐. 우리 얘를 보면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는 x-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우리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럼 실제로 두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중심 좌표가 얼마? 아니 꼭점 좌표가 얼마? 1,0 맞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얘는 꼭점 좌표가 얼마? 3,1 x축 방향으로 두 칸 움직였고 y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걸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도형을 이동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a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y-b 알겠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의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y는 x 플러스 3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부르지. 그지? 만약에 내가 얘를 y를 넘겨서 x-y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면 우리 얘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직선의 물론 1차 방정식이라 해도 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많이 부르지. 1차 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라 많이 부르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y는 fx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 그게 뭐냐면 f x, y는 0이야. x, y는 0. 그러니까 이가 어떤 식이 x, y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는영 형태. 이게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방정식에 표현하는 방법. 얘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네한테 이런 얘기가 해. 요것만 50개, 전피가 2,3이야. 걔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하면 돼? 뭐 p'은 2 플러스 a, 3 플러스 b예요 라고 하면 돼. 근데 만약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f 이씨 x, y는 0. 에이씨 이거 x, y를 해줄걸. 얘를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래.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도 뭐 예를 들어 x, y면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니네가 이걸 정확히 잘 모르면 괜히 이게 헷갈려. 는영이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 잘 보면 돼. 알겠지? 그것만 구분해주면 돼. 그 다음 뭐 이제 대칭 이동은 이제 더 편한데, 대칭 이동은 지금 우리가 평행 이동은 점이랑 도형을 이동할 때가 달랐잖아. 그러니까 점을 이동할 때랑 그래프를 이동할 때랑 달랐는데,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할 때랑 그래프를 이동할 때랑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둘 다 반대로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외워야 되는데 진짜 증명 안 해. 그냥 바로 할게. 얘는 뭐야? 어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잖아? 그럼 뭐의 부호로 바꾸는 거야? 그치? x축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면 그냥 x 대신에 아니 미친놈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라면 뭐가 바뀌는 거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x축, 얘가 y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하려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을 하면 x도 바꾸고 y도 바꾸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라면 뭐야? 그치,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라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 다음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다 반대야. 그냥 외워야 되거든. 증명이 진짜 어차피 해봤자 의미가 없고 외워야 돼. 그냥 외울만 하지.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로 바꿔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로 바꿔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꿔라. y는 x 대칭하면 자리를 바꿔라. 그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라. 이 말이야. 그냥 쉽게 생각 하나만 해보면 그냥 하나만 해보자. 1,3을 만약에 너네한테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얘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1,3이야. 근데 생각해봐. 1,3에 x축이 있으면 여기 있을 텐데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뭐야? y의 x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1,3인 거지. 원점 대칭인 거 뭐야? 둘 다 부호를 바꿔라. 그지? y는 x 대칭하면 뭐야? 자리를 바꿔라. y는 마이너스 x 하면 뭐야?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번엔 x제곱 y는 x 이렇게 할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걸 바꿔달래. 얘를 만약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칭 이동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꿔라. 그치? 근데 이 말은 y는 얼마야? 요렇게 물론 쓸 수 있겠지. 아이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물론 도형 다 똑같이 하면 되거든. 이거 뭐 안 할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꼭 도형을 안 이동시켜도 돼.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새끼 중심 좌표가 얼마라는 거 아냐면 아니 꼭점 좌표가 1,1이라는 거 알지? 그럼 걔를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중심 좌표 꼭점 좌표가 뭘로 바뀌는 거야? 1, 마이너스를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지. 2차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하면 분명히 아볼이었으면 얘가 위볼로 바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물론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 뭐 y축 대칭하라면 x의 부호 바꾸면 되는 거고, 맞지?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꾸면 되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솔직히 다 하면 되는 거라서 솔직히 할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솔직히 이 5가지 이유는 외우는 거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 바꿔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로 바꿔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꿔라. y는 x 대칭하면 자리 바꿔라.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는 솔직히 외워야 되는데 그 대칭들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어떤 도형이나 그래프나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어.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잘 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해하기 쉬운 선부터 보자면 어떤 이런 원해방 정식이 있대. 이 원방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는 거야. 얘가 y축도 아니고 x축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그럼 이 원을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는 따로 공식이 없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상황을.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원을 이 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쯤으로 가겠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칭을 했을 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분명히 여긴 수직이면서 이등분 될 거야. 그치? 왜? 대칭이라는 건 분명히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었다 폈을 때 똑같이 만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수직으로 안 만나.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접으면 이 점과 이 점이 만나?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지. 그러면서 중심이 여기 있어야지. 그럼 무슨 생각할 거냐? 이 원이 만약에 중심 좌표가 1,2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이 뭔지 안 알려줬네? 아이씨. 뭐 직선은 뭐 알려주겠지. 뭐 이렇게 알려줄 거야. 이 직선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이랑 이 점을 내가 A, B라고 놓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뭔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뭐야?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집어넣어.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이다.
첫 번째 하나. 다음 두 번째. 내가 얘랑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뭐야? a-1분의 b-2. 근데 그 기울기가 얘랑은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야?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b-2는 2a-2에서 두 번째씩. 그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도형이나 점을 일반적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귀찮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어떤 도형이나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점에 대해서.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어떤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특이한데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일직선으로 가. 그럼 간 방향 같은 크기만큼 똑같이 가면 요게 그 점이야. 이 점을 구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요 점이 2,3이고요. 요 점이 뭐 4,5라고 해봐. 그때 이 점이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시 2,3이라는 점을 4,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뭐니? 그럼 요 점을 a,b라고 하면 얘는 특징이 뭐냐? 얘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일직선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건 얘랑 중점이 얘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도 있긴 해. 둘이 더해서 반쪽인 게 얘야. 그치? 둘이 더해서 반쪽인 게 얘다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반쪽인 게 얘니까 둘이 더한 게 이 새끼의 2배. 그래서 얘 얼마? 6, 둘이 더한 게 이 새끼의 2배니까 얼마? 7. 이렇게 구하면 돼. 이런 공식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별로 몰라도 되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어차피 나와봤자 뭐 한두 문제일 텐데, 맞지? 이렇게. 그래서 점을 점에 대해서 이동시켜달래. 만약 여기 원방이었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이동시키고 중심좌표 찾은 다음에 원 당연히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쌤, 점하고 점을 이동시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선을 점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중요하다. 팁을 알려줄게. 이 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이 점을 일로 이동하라는 게 아니야. 이 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점 위에 있는 점을 하나씩 다 따.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지.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지.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다 대칭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점을 다 연결해 보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외우면 좋아. 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잖아. 그럼 얘랑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기울기랑 한 점이지. 그럼 기울기는 얘가 알려주면 얘는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그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달래. 만약에 대칭 이동 시켜달래. 그럼 이 선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바로 이 새끼 기울기 얼마냐면 2지.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b라고 일단 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점 아무거나 따. 아무거나 상관없어. 뭐 있어?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을 1,2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 있지. 그럼 배웠잖아. 얘랑 중점이 얘니까 얘랑 더한 게 요 새끼 2배니까 4. 얘랑 더한 게 요 새끼 2배니까 이거네. 그래서 얘는 이거 지나가야 돼서 b 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면 이렇게 하면 돼. 원을 아까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 설명했지? 점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건 또 기억해 놓자. 이것도 팁이야. 포물선을 이 점에 대해 대칭해달래. 그럼 어떻게 될까? 얘도 뭐 하면 돼? 당기면 되지. 요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갈 거고, 요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일로 갈 거고,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갈 거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걸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찾자 이거지. 그럼 뭘 찾는 게 좋아?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이동시켜. 그 다음에 팁. 얘는 무조건 점에 대해 대칭하잖아. 아볼이면 무조건 위볼로 바뀌어. 위볼이면 무조건 아볼로 바뀌어. 쌤, 아닐 것 같은데요? 대칭 이동하는 점이 왠지 위에 있으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거잖아. 맞지? 의심했겠지?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겠지? 요거가 요렇게 가겠지? 요거가 이렇게 가겠지? 위볼로 바뀌는 거지.
포물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기준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무조건 아볼은 위볼로 위볼은 아볼로 바뀌어. 그러니까 꼭지점만 찾아서 점을 이동시키고 포물선에서 최고차항 계수 똑같으면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 알겠지? 좀 어렵나? 계속 이해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끝! 다음 문제 풀게 이제. 유형 몇 번까지 했지? 7번 해야 돼? 7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4,3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1,5일 때 요거의 값 쓰고 달라. 어떻게 할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뭐야? 상식대로니까 a-4, b 플러스 3. 얘가 뭐? 1,5래? a 얼마야? 5. b 얼마야? 2. 나 혼자 수업하니? 8번. 이씨 대답 안 해? 다 죽여버려? 왜? 다음 보면 직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거만큼 이동한 직선이야. 그럼 얘를 이거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뭐 하라 했어? x 대신에 x 마이너스 평행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y 대신에 그 다음 전개해서 a 맞지? 다음 9번 좌표 평면에 있는 3,2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y는 x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 자리가 바뀐다. y는 x니까 뭐야? 2,3 얘가 뭐? a. 그 다음 점 a를 또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뀌는데 누가 바뀌어? 둘 다 바뀐다. 그 다음 점 b를 또 뭐 해달래? 아 이거 거리 구해달래? 아이 뭐야 개껌이 다 맞지? 아 뭐 이게 문제냐 맞지? 다음 직선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 2,4를 지날 때 그럼 얘를 x축 대칭해달래. 잘 봐. 아 이런 거 잘 봐. 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자 이 직선을 x축 대칭해달래. 왜 이 새끼야 왜 짜증나게 기분 더럽네. 어떤 직선이 있어. 얘를 x축 대칭한 직선이 2,4를 지난다며. 그치? 그럼 너는 이걸 x축 대칭할 거잖아.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면 얘가 x축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치? 얘가 2,4를 지난다 이거잖아. 그치? 물론 그림이 좀 또 말도 안 되긴 하네. 내가 잘못 그렸네.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뭐 다시.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을 x축 대칭했더니 이거 2,4를 지난대 이 말이잖아. 맞아? 근데 그 말은 얘를 이동하기 전에 이 직선이 얘를 x축 대칭해서 2,-4를 지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솔직히 직선이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막 포물선이나 원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점을 이동하는 게 편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얘를 x축 대칭해서 2,4를 집어넣나 2,4를 x축 대칭해서 여기다 집어넣나 똑같은 거라고. 여기다 2,-4를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4는 2a-6이니까 얼마야? 2는 2a고 a는 얼마? 이거 좀 된다. 알겠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1번 다음 이 직선의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때 그 l이 이 원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 해야겠지? 그냥 해야 돼. 뭐야? 얘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맞아? 그 다음 y는 x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요 직선이 뭐? 저 원과 접해야 되는데 그럼 얘 일단 일반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2 곱하면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6 2 곱했으니까 얘는 여기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분배하면 돼서 넘기면 2x 플러스 y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인데 이 직선이 저 원과 접해야 되는데 그럼 또 우리 아까 했잖아. 직선하고 저 원이 접한다는 거 어떤 느낌?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 맞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마이너스 1,3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게. 그럼 x계수 y계수 곱하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얼마? 반지름? 루트 5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루트 5 넘어가면요. 5는 여기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얼마야? 7-a니까 그냥 a-7이라고 쓸게. 상관없죠. 부호 상관없으니까. 그럼 a-7은 풀마 5고요. 그럼 a는 얼마야? 10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다음. 아이씨 깜짝아. 누구야? 너 씨. 나만 들린 게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요놈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있대. 자, 봐, 이것 좀 볼게.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워하거든. 진짜 많이 어려워해. 다음 얘를 도형이 방정식이야. 그 집 그래프. 점이 아니야, 맞지? 능력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뀌었대.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도형 구해달래. 그럼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해보면 돼. 그럼 f x, y는 0이라는 게 f x 플러스 1, 아이씨 2-y로 끝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뭐부터 바꿀래? x축 대칭부터 할까?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니까 근데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주의해. 얘를 x축 대칭할게. 잘 봐야 돼. 너네 헷갈리는 부분 한번 해볼게. 그럼 f x, y는 0 이렇게 바뀌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그다음 요렇게 가려면 일단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1만큼 이동해야지. 왜?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분명히 부호 반대니까. 그래야 플러스 1돼. 자,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뭐라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왜 이렇게 잘하지? y축 방향으로? 저희를 너무 얕잡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2만큼 이동해야 돼. 쌤! 여기 뒤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잠깐만. 아니잖아. 너네 얕볼만 한 거 같은데? 너네 얕볼만 하네! 씨. 이잖아, 2여야 돼. 왜? 잘 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이제 여기 y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내가 이걸 얕볼만 했네. 너네 얕봤어야 됐어. 아씨, 내가 너무 믿었어.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얘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진짜 졸라 중요해. 너네가 이거 반대로 하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졸라 중요해. 얘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y 자체에다가 y 대신에 y-2가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대입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알겠지? x축 평행에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거 자체를 대입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만큼 이동해야 얘가 나온다. 알겠지? 이거 좀 신경 써줘야 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f 마이너스 y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야 플러스 2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뀐 거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니까 이만큼 이동해야 돼. 알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졸라 중요해. 그러면 할 수 있겠지? 다음 보면 좌표평면에서 0,1과 L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L 위의 점 1,4에서 B, A, B와 X축 위에 있는 점 C에 대하여 AC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좌표평면에 0,1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A라는 건 고정되어 있어. 그 다음 직선 L 위에 L이 있는데 그때 L 위에 1,3면 어떤 점 B가 있는데 걔를 X축에 대해 대칭했을 때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그럼 B가 움직이는 점이네. 그지? B가 움직이는 점이고 A는 고정된 점이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A를 이동시킬게. A를. B는 뭔지 모르잖아. 근데 A는 확실히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요 튕겨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A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그럼 여기가 A'이라고 해볼게.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가 0,1 맞지? 이렇게. 그럼 잘 봐.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거리의 최소값이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A를 점을 이동시키니까 이 거리랑 같아져. 왜? 얘를 여기다 대칭시키면 여기 수직이고 얘랑 합동이 될 거야. 여기 공통이라서. 그지? 여기 대칭시켰으니까 여기도 같고. 그지? 그럼 내가 이 거리의 합의 최소라는 건 다시 이제 보니까 이거의 최소네. 그럼
이거의 최소라는 건 요 A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 구해달라는 거래. 맞습니까? 근데 이 직선이 뭐죠? 불러줘. Y는 마이너스 요거야? 이거?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그 길이의 최소값일 거다.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얼마야? 2분의 3 루트 2다. 보여주면 돼. 알겠지? 근데 그거에 뭘 구해달래? 아이씨 B점을 구해달래. 젠장. B점 어떻게 구해? B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돼? 됐지? B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직선 구하면 되지. 이 직선. 그리고 교점 찾으면 되지. 그치? 이 직선 어떻게 구해?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라며. 근데 얘랑 수직이어야 되지. 최단거리 되려면.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뭐야? Y는 x 마이너스 1인가? 기울기 1이면서 0, 마이너스 1. 뭐 하면 돼? 얘랑 연립하면 교점 나오겠지. Y는 같으니까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다고 하면 2x는 3이니까 x는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y는 얼마야?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겠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더해달래? 두 개 다 제곱해서